북한 인권 실현, 그리고 자유통일의 비전을 품고 지내온 지난 시간 동안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온 여기에 계신 모든 한반도의 북한과 남한의 친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7일 보도이죠. 6월. 북이 요청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기순어민을 임기하고 싶다라고 통지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 그런 자들의 북송, 강제 북송을 한 이유, 인과관계보다는 보낸 행위, 그 액션 자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부산, 한국, 아세안 회의 때문에 인신 공양을 했다, 재물로 바쳤다 그런 인과관계보다는 바로 두 청년, 탈북 어부 2명의 생명을 박탈해버리고자 보내버린 그 행위에 주목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법적으로 고문방지 협약 위반 문제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95년에 가입 비준한 고문방지 협약의 전체 이름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그래서 고문방지 협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방지 협약 제3조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문방지 협약, 고문은 바로 집단학살 아시죠? 제노사이드. 집단학살과 함께 강행규범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스 코전스라는 국제법적인 강행규범, 퍼렌퍼터리 놈, 절대규범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국제법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집단학살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방지 협약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고문방지 협약 제3조는 국적과 무관하게 난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고문방지 협약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이 특별 세미나가 바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행동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에는 고문방지협약 제4조의 당사국은 대한민국은 가입국입니다.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해서 현재 협약의 당사국이고 고문방지협약의 제3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들에 대한,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들이란 문재인을 포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합니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난민협약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잣대로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협약 잣대에 포함된 혼란과 속임수는 앞서 김기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출입국 관리법을 헌법상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판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하고 규정하는 탈북 어부 2명에게 외국인의 잣대를 국민들이 법을 안 찾아보고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외국인에 대한 잣대를 탈북민 어부, 대한민국 국민 탈북민 어부에게 들이대면서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민 협약상으로도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난민은 공식 심사 과정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 그리고 함께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자, 비호를 구하는 자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탈북어부 2명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귀순 의사 밝히고 보호 요청했다면 이들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았어야 했고, 난민 협약에 의거했다면 강제 송환 금지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난민 협약에서 강제 송환 금지의 법칙은 바로 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약국은 난민을 어떤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당시 정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장 중대한 본론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고문방지 협약 위반 명백하다. 난민협약, 사실상 탈북어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난민협약이나 출입국 관리법의 잣대보다는 고문방지 협약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대한 반인도 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곧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이거의 위반 여부와 이 위반에 의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정경두, 서훈을 포함하는 그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고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7월 1일이죠. 바로 오늘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바로 2002년 7월 1일에 국가수반이나 이런 범법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벌받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설립한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일이 바로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날을 낙점하신 허강일 상임대표님께 대단한 예지력에 대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반인도 범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바로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or, 또는에 주목해 주십시오.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서, 모르고서가 아니고 갖고서 살해, 절멸, 노예화, 추방, 강제 추방, 강제 이주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반인도 범죄를 뜻합니다. 제가 좀 전에 반인도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에릭, 그게 바로 and,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그 두 요소가 모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조직적인이 바로 요건으로 들어가면 반인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탈북어부 2명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몰랐어요. 대통령 몰라요. 보고 안 했어요라고 아무리 방어를 해준다 한들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의 핵심 기구가 총동원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불법 감금을 하고 이들을 북송시켜버렸습니다. 이거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시스템에릭, 체계적이고 조직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이 체계성, 이 범죄, 강제 북송의 범죄의 체계성이 이 반인도 범죄에 구성하는 성립 요건으로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변호사님들과, 주변에 변호사님들 많으셔서 변호사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제가 이 토론문에 적시한 부분에 대한 정정과 더불어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통해서 제가 한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법. 그 법의 이름은 아까 김기수 변호사님께서도 한 줄로서 말씀 올려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에 시행된 국제형사범죄법이라는 것이 입법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형사범죄법의 풀네임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는 이 법을 듣고서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그 법의 전 조항입니다. 조항이 많지도 않습니다.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 처벌에 관한 근거만 말씀드리고 이 법은 바로 ICC 로마 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제3조의 적용 범위는 바로 이 법으로 정한 죄, 반인도 범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국인이죠. 그리고 제4조에서 상급자의 4조와 5조가 들어보실 만합니다. 제4조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 정의용, 김현철, 정경두, 서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정부 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른 자기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고 반인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불법이 아니거나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을 안 한다. 말이 어렵죠? 바로 명령이 불법이 아닐 경우에만 처벌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를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서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반인도 범죄를 범하도록 하는 명령은 명백히 불법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5조 하나랑 반인도 범죄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5조에서 지휘관과 그 밖에 상급자의 책임,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 기관의 상급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반인도 범죄 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반인도 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바로 그 지휘관, 군 통수권자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 그래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법규, 공무방지협약, 그리고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한 행위 그 자체로 반인도 범죄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은 살인이 명백했을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강제 추방의 행위를 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이 처벌 규정,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범죄법의 처벌 규정이 바로 당시의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통일부 장관 김현철,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그들에게 아주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대표님들께서 너무 빠르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저한테 시간이 많이 할애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대책으로는 적확한 법에 의거한 형사 고발도 가능하겠습니다. 행동대책에는 국제 여론,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하자는 아니죠. 인도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를 자행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2명의 무고한 청년 2명의 목숨을 박탈시킨 중대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뭐 우리들의 한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 한반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나머지 토론문에 제가 이 사건의 최대 문제점들을 적시를 했고, 이 사건이 북한 주민에게는 대한민국은 갈 곳이 못 되는 곳으로 해서 탈북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탈북민에게는 분노와 공포와 충격에 빠지게 하고,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켜버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